21년 7월 10일 토요일에서 7월 16일 금요일까지의 금주의 삼성전자의 모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모든 것에서는 한 주간의 삼성전자 주가 동향, 매매 동향과 함께 증권사 리포트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 영상 하나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주가 동향입니다. 월요일 시가가 79,900원, 금요일 종가는 79,800원으로 한 주간 주가는 0.12% 하락했습니다. 주중 고가는 86,000원, 주중 저가는 79,100원으로 변동폭은 1.88%, 금주 거래량은 5,575만 주로 지난주보다 26.2% 감소했네요. 지난주하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변동폭도 줄었고요.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번 주는 큰 변화 없이 횡보를 하면서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기관이 986만 주 매도, 외국인이 11만 주 매수, 개인이 975만 주 매수했습니다. 드디어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네요. 6월 둘째 주 이후 6주 만에 주간 단위로 매수입니다. 물론 매수량이 11만 주로 매수세가 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야 삼전 주가가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뉴스에서 아무리 안 좋은 내용이 많이 보도되더라도 끊임없이 매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겠죠. 이번 주 삼성전자 증권사 리포트는 IBK 투자증권 하나가 있었습니다. 타이틀이 반도체가 2분기 주도인데요. 다른 증권사들이 다 지난주에 2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리포트를 냈는데 IBK는 한 주 늦게 냈네요. 일단 2분기 리뷰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에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IBK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3분기 전망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3분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모두 2분기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램하고 낸드 가격 상승에 서버 물량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폴드 신제품하고 해외 물량 본격화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도 물량이 정상화 되고 폴드 신제품으로 ASP, 평균 판매 단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이 중에서 서버 물량 회복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별로 의견이 분분하죠. 생각보다 회복량이 적을 것으로 보는 증권사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폴드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팔려주냐가 관건이 되겠죠. 최근 한 달간 총 19건의 증권사 목표주가 나왔는데요. 최고가는 한국투자증권의 11만 5천 원이고요. 최저가는 하이투자증권의 9만 4천 원입니다. 상향, 하향 의견 없이 유지만 19건이고요.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10만 2,895원으로 7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28.9% 수익률입니다. 12일 토요일 뉴스는 한국경제의 구글 전 CEO,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삼성전자 과소평가라는 기사입니다. 구글 CEO 출신인 에릭 슈밋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5나노 반도체를 TSMC하고 삼성전자로부터 공급을 받게 될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SMC에 치우친 반도체 제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로 파운드리 물량을 좀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죠. 그 이후로 중국과의 지정학적인 문제, 요즘 중국하고 대만 사이가 심상치 않죠. 두 번째는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도 대만에 있는 공장만큼은 최첨단이 아닐 것이라는 건데요. 물론 삼성전자도 TSMC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위험이 있고요. 미국에 세울 공장도 TSMC하고 거의 같으니까요. 하지만 한쪽에 쏠린 파운드리 생산량을 삼성전자가 가져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좋은 기사임에는 확실합니다. 11일 일요일 기사는 한국경제TV에 잘 나가던 중국판 삼성전자 파산, 왜? 라는 기사입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 핵심 기업인 칭화유니가 파산 구조조정을 신청을 했네요. 칭화유니는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 회사인데요. 인수합병을 계속했지만
결국 의미 있는 이익을 실현하지 못해서 파산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걸로 또 한 번 입증이 되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은 이미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죠. 한때 중국 반도체 굴기로 삼성전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하고 있죠. 12일 월요일 기사는 한국경제의 삼성전자, 카카오 담은 자녀 계좌 수익률 1위 찍었다 라는 기사입니다. NH투자증권 계좌 전수조사 결과 미성년자 계좌 수익률이 10.79%로 성인 계좌 수익률을 앞질렀네요. 꼴찌는 30대입니다. 미성년 계좌 수익률이 좋은 이유는 단기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봤고요. 올해 상반기 같은 횡보장에서 단기 매매나 단타 위주로 주식을 많이 하게 되면 계좌가 녹아내리죠. 재미있는 거는 전 세대 공통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 1위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국민주라고 부를만 하네요. 굳이 세대별 차이를 주자면 미성년하고 60대 이상에서는 2위가 삼전우인데요. 30에서 50대는 2위가 카카오, 20대는 하이브라는 것이죠. 이 기사를 보면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 주가 상승률이 높을 그리고 안정적인 주식으로 삼성전자를 꼽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제 아이 계좌에 삼전우가 들어가 있고요. 13일 화요일 뉴스는 파이낸셜 뉴스에 삼성 이미지 센서 탑재 글로벌 완성차 하반기에 나온다 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차량용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세로토 4A를 출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차량용 이미지 센서죠. 제품 특징은 코너 픽셀이라는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을 해서 극한 환경에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정확한 도로 주행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해 안전한 주행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이런 기술적인 내용은 자세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아이소셀은 차량용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서 하반기에 출시될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에 탑재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판매처가 확보된 상태라는 거죠. 이미지 센서 시장 전체 1위는 소니고요. 2위가 삼성전자죠. 차량용 이미지 센서 시장은 첨단 운전자 보조 지원 시스템, ADS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차 개발 가속화 등으로 향후 4년간 연평균 한 11%의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전체 이미지 센서 시장이 성장률이 6.8%인 점을 고려하면 절대 놓칠 수가 없는 시장이죠. 현재 차량용 이미지 센서 1위가 온세미 앱티나, 그 뒤로 옴니비전, 소니인데요. 현재 점유율 0%인 삼성전자가 얼마나 빨리 이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늘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14일 수요일 기사는 파이낸셜 뉴스에 삼성전자 호치민 공장 봉쇄 명령, 하루 171억 손실 위기라는 기사입니다. 하루 171억 손실은 지난 겨울 텍사스 오스틴 공장 손실액인 100억보다 큰 규모네요.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최종 손실액이 3천억에서 4천억이었고요. 1분기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꽤 주었죠. 이번에는 빨리 봉쇄가 끝나서 큰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멀고도 남아공 폭동으로 삼성전자 물류 창고도 약탈을 당했죠. 여기는 공장은 무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의 피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 쪽이 아니고 물류 창고인 만큼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5일 목요일 뉴스는 아시아경제의 삼성전자 2주간 특별 방역기간 돌입, 전역 법카 사용 자제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달 말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개인 방역 수칙 철저 준수, 밀폐, 밀집, 밀접, 장소 방문 자제 같은 일반적인 내용도 있지만 눈에 띄는 거는 오후 6시 이후 법인카드 사용 자제네요. 아무래도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셧다운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겠죠. 빨리 코로나 시국이 끝나서 이런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6일 금요일 뉴스는 머니투데이의 TSMC 추격 바쁜 삼성 파운드리, 인텔의 꼬리 잡히나 라는 기사입니다. 인텔이 세계 3, 4위권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글로벌 파운드리 쪽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부인을 했고요. 만일에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파운드리에서도 세계 3위 업체가 되는 거죠. 인텔은 지난 3월에 22조 6,600억을 투자를 해서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지금 당장 내부에서 파운드리를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게 전략적으로는 맞아떨어지기는 하는데요. 설령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에 위협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 현재 TSMC하고 삼성전자는 5나노하고 3나노 선반 공정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 14나노를 생산하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금주의 삼성전자의 모든 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삼성전자의 모든 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